그지발 독서법 시작합니다. 우리가 작년 8월 20일부터 1년 채 안 되게 지금 잃어버린 질문을 찾아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 그치.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방송을 해보자.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책을 읽고 주제를 같이 정했다면 잃어버린 질문을 찾아서 프로젝트는 서로 질문을 따로 찾아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방송을 할 때 각자의 질문을 오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를 골라서. 그렇지. 자, 그럼 우리는 왜 갑자기 질문을 찾으려고 했을까? 질문이 그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질문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하지 않았나? 맞아. 질문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지. 사실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잖아. 평소에는. 근데 질문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책에 질문을 던지는 거지. 오히려 인터뷰 하듯이? 아니면 내가 나한테 던지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 궁금한 그치. 거? 뭐 저자한테 던지는 것도 있고 주인공에게 던지는 것도 있고 뭐 수많은 질문들이 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질문이 없으면 사실 답도 없거든.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하지 않나? 그치. 애초에 처음부터 질문을 안 던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발전의 기미가 안 보였다는 뜻이잖아.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하려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일상에서 생각해보면 뭐가 고장났어. 그럼 이게 왜 고장났지? 이렇게 뭐 생각한다거나. 그래야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고장났네? 그냥 그러고 버려? 그럼 이제 끝인 거지. 그렇지. 그럼 다음에 또 고장나도 또 버리겠지. 그렇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 언제라도. 그렇지. 근데 책을 읽을 때 질문은 왜 중요할까? 책에는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읽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 숨은 의미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혼자서 생각해서 되는 게 있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질문을 안 하면은 결국 혼자 머릿속에 냅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 뭔가 생각 같은 것도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맞아. 준서는 옛날에 책 읽을 때 책에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지. 그치, 못했지. 하지 않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지 않았어?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지. 그래서 뭐 교과서에 질문을 던질 수는 없잖아, 그지? 질문. 교과서에서 한 질문에 대답만 할 뿐이지. 그렇지. 항상 질문을 받아왔지 우리는. 그지. 근데 이제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지 스스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조금씩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예전부터 질문을 했지만, 그러니까 질문을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책을 갖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질문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그치. 뭔가 질문에서 시작되면은 꼭 되게 좀 이야기가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지. 맞아. 그냥 질문에서 시작하면 이야기가 깊어져. 그러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 그렇지. 근데 이게 되게 우리가 계속 질문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이 중요해요라고 하지만 사실 대화 안에서 질문하고 생각한 거 얘기하고 또 질문한 거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이 깊어지는 거잖아. 막 우리가 의식해서 막 철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또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 막 질문에도 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그 흐름을 따라서 궁금한 걸 질문하면 되지 그냥. 그치. 그래서 우리도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찾으려고 했었지. 맞아. 근데 생각보다 질문이 잘 안 나올 때도 있다. 어려워 질문하는 거. 맞아. 왜냐면 내가 궁금한 게 뭔지 아는 게 어렵거든. 맞아.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 사이에서 궁금한 거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작업이 어렵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서로 2개씩 질문을 뽑지만 두세 개씩.
두세 개씩 뽑지만 그 중에서는 매우 질문을 뽑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나는 꽤 있어.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서 질문을 갖고 얘기할 거니까 그냥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질문은 사실 안 되잖아. 배제하고. 배제를 하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팟캐스트에서는 생각거리가 있는 그런 말할 거리가 많은 질문들을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근데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어려워. 맞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책도 한두 번 읽고 나오는 질문도 있지만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생각해야 찾아지는 질문도 있지. 그리고 그런 질문일수록 이제 우리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지, 스스로한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질문을 찾아서처럼 정말 질문을 찾고 있는 거야. 땅을 파가면서. 그치? 책 속을 파가면서 어디에 질문이 묻혀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그리고 질문이 묻혀 있는 곳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 그치? 찾아지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게 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그거에 답하는 과정이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되게 어려운 활동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 그리고 맞아.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자신만의 대답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 그럼. 왜냐면은 뭐 질문을 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답하는 거는 이제 그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를 책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책의 내용을 다 아는 건 제일 기본이고 그리고 뭐 책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해가면서 다시 그 부분을 읽는다거나 그치. 그러는 게 좋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 자문자답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우리는 고민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팟캐스트에 나오지 않잖아. 맞아.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그렇게 좀 쉬울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직접 해보시면은 조금 쉽지만은 않다. 그런 거지. 그래도 질문을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힘뿐만 아니라 독서를 잘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해. 질문을 던지면서. 그치. 그냥 하나야. 책을 잘 읽는 방법은 질문하면서 읽으면 잘 읽을 수 있지. 맞아. 근데 그 질문이 그냥 아무 질문이나 던진 게 아니라 뭐 줄거리에 대한 질문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OX. OX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이 굉장히 좋지. 그렇지.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질문을 만드는 게 어려우면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나는 그냥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었나? 얘기한 적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 동물농장 읽으면서 포스트잇 붙인 거 있잖아. 제가 맨 처음에 책에 질문을 던진 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했지. 그게 동물농장이라는 한 책을 읽고 아빠, 엄마 그리고 내가 각각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을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그냥 아무 질문이나 했던 거야. 그지. 그때는 시작은 괜찮아. 아무거나 질문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 근데 나는 처음에 어떻게 질문할지 몰랐거든. 그치. 근데 맨 처음에 아마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내가 붙였어 제일 먼저. 뭐라고 붙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나폴레옹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동물농장 내용에 보면 스노볼이라는 돼지가 풍차를 만들자고 했어. 되게 좋은 아이디어잖아. 좋은 아이디어지. 근데 그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스노볼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다 오줌을 찍 갈긴 거야. 그 도면에다가. 그 거기 부분에서 내가 나폴레옹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이제 질문을 했어. 그걸 이제 먼저 붙였어.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좀 감이 오더라고. 그지. 그게 꼭 막 나만의 독창적인 대단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엄마의 질문을 카피하는 거 정도. 그래서 뭐 스노우볼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니 뭐 누군 뭐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처음엔 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감이 오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궁금한 게 있는데도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걸 궁금해하는지 인식을 잘 못하는 거야. 맞아. 그게 중요해. 근데
책의 내용 중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텐데 있겠지. 근데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또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다든지 아니면 인물의 말. 쟤는 왜 저렇게 말했지? 그런 것도 궁금할 법하지? 아니면 정말 막 생각보다 되게 재미없는 책이야. 그럼 이제 이런 걸 질문할 수도 있겠지. 작가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썼지? 근데 그런 질문도 대답을 계속 생각하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 그럼. 어떤 질문이든. 맞아. 작가가 왜 이렇게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행복한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재미없는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왜 재미없다고 느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재밌어 하는지 동시에 그러니까 알게 되지. 그치. 결국에 질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도움은 된다 이거지. 그럼.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아무 질문 없이 책을 읽으면 줄거리밖에 남지 않잖아.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책을 덮지. 그럼 그게 끝이지.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실 쓸거리가 없어. 만약에 누가 학교에서 아니면 논술학원에서 독서 감상 뭘 써라 하는 이제 시간들이 오잖아. 그럼 줄거리밖에 쓸 게 없지. 맞아, 당연하지. 왜냐면 생각한 게 없는데 어떻게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건 나는 그냥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누구든 아이에게 책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방법, 질문을 해도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야 되고, 그지?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국어책에 있는 질문을 애들은 맨날 받기만 하고 답을 말하는 것만 가르쳐 주지. 근데 그건 사실 나중에 가서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 맞아. 결국 자기 스스로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고 뭔가를 자꾸 써내라고 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뭘 쓰라는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게 너무 싫지. 그치. A4 한 바닥을 다 써오라는데 쓸 게 없어. 줄거리로만 채울 수 없고. 그러니까 줄거리를 끝까지 막 길게 늘려서 막 감정도 길게 늘려서 그게 너무 나는 안타까운 거야.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질문이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 질문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해 애들이. 맞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질문 수업. 교과 과목에 질문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 시간엔 계속 질문만 퍼내는 거야. 인생. 그럼 인생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얻는 게 나는 교과서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 다양한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의.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질문을 찾아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네. 재차 강조. 네. 그 질문이라는 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뿐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만드는 데도,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공부를 하는 데도 질문은 그냥 시작점인 것 같아. 시작이 없이는 과정도 없고 아무도 이뤄낼 수 없지. 맞아.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 하면 OX가 아닌 것들, 아닌 거. 그리고 조금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부모님이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럼 부모님도 같이 생각하면 더 좋지. 그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해 생각을 공유한다는 게 좀 더 맞지. 그렇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경험과 생각. 그렇지. 공유를 통해 또 다른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게 또 더 중요한 거지. 그게 결국 질문에서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올해까지는 계속 질문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 할 거고요. 네. 누구든 참여하실 분은 아이가 책을 읽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다 하는 거는 언제든지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질문을 했어요 라고 남 앞에 오픈을 해주시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 되게 뿌듯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엄마만 아시는 것보다 이렇게 그걸 자랑을 해주시면 아이는 질문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네? 질문을 잘해도 칭찬을 받네? 라고 생각하니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그렇지. 그래서 선순환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인스타에 올리는 형식처럼 아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돼. 그지? 그 질문을 아이가 스스로 그 노트나 포스트잇에 적어서 정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올려주는 거지.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진짜 똑똑한 애야. 그렇다 하더라고. 왜냐면 질문을 하기가 어렵잖아. 어렵지 그만큼. 그지. 근데 다행히도 아이들은 아직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질문에 대한 그 두려움이 다치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빨리빨리 활성화시켜서 아이의 질문 세포를 이렇게 깨우쳐줘야지. 그렇죠. 잘 받아주네. 잘 받아줘? 짱이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그주얼 럭스북 끝!